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시가 이제 뭐 코앞에 다가왔고, 기말도 끝났고, 이제 뭐 장마와 함께 방학이 닥쳐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은 교과 전형이나 학종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논술을 한 번도 안 다뤘거든요. 제가 논술 간략히 다루면서, 올해 뭐 논술에서 핫 이슈는 연대가 느닷없이 과학 논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느닷없는 건지, 아니면 맥락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려고 우리 김민주 선생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간략히 자기소개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학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주 선생입니다. 대치동에서 현재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핵심이 올해 연대 논술이 핵심일 것 같아요. 논술에선.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잖아. 내가 했을 때 득보는 게 무지 많다. 우리가 지금 학종 같은 경우도 면접이 있는 거하고 면접이 없는 걸 비교하면 면접이 있는 게 훨씬 컷이 낮거든요. 애들은 조금이라도 귀찮은 걸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사실 연대를 꼭 노려봤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논술을 좀 이해를 하고 연대 논술이 도대체 왜 과학을 끌어들였는지를 좀 분석해보는 걸 집중적으로 할게요. 제가 제목에다 이제 논술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사실 논술하는 친구들 보면 내신 안 돼. 그 다음이 정시도 자신 없어. 근데 한 과목에 강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과 애들은 수학 쪽에 강점이 있었어. 그동안 대부분 대학들이 과학 논술을 폐지하면서. 문과 애들은 풀쓰기에 자신 있으면 도전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 기회다. 그런 의미로 썼고요. 저는 그래서 내신 안 좋고 수능 정시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논술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도전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하향 지원하지 말고 논술이 상향 지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길이란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기별로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수능 전에 보는 논술은 나쁜 논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애들 수능 한 달 남았는데 저거 논술 시험 보고 오면 멘탈 털리고 수능 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들이 있어. 이건 재수생들하고 무슨 계약을 한 건가? 너무나 고3들한테 불리한 조치인데, 연대, 중대 창의형 논술이 그렇고, 시립대, 홍대, 안대, 상명대, 가톨릭대, 의대는 제외하고, 의대학대는 수능 끝나고 봐요. 또 성신여대, 연대 원주 캠퍼스, 서경대, 을지대, 요 왼수 같은 학교들이 수능 전에, 그것도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0일, 11일, 와우, 진짜 한 달 남겨놓고, 이건 정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그 주에, 이것도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목요일 날 수능 끝나고 막 울고 와가지고 맞아요. 짜장면 먹으면서 펑펑 운 다음에 다음날 논술 보러 가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그 다음 주에 보거나 아예 12월로 넘어가서 보는 게 뭐가 문제지. 애들한테 사실은 여유 있게 준비할 맞아요. 시간을 네. 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논술 기간이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원서 낼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저는 1번이 논술 원서 낼 때 1번은 수능 끝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예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나 12월에 보는 학교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왜냐면 차분하게 내가 준비 마무리할 기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선생님들 논술 네. 강의를 해보셔서 알지만 수능해야 되고 막 내신도 해야 돼. 그럼 3학년 1학기 때 논술 준비를 한다.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냥 네. 유형 익히는 정도야. 맞아요. 네. 그리고 3학년 2학기 됐다고 쳐도 최저 맞추는 것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 네.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학교를 쓸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사실은 끝나고 기회를 좀 많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기간은 그렇습니다. 나쁜 논술들을 좀 없애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의 최고의 적은 허들은 최저입니다. 최저.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자, 이게 극악무도한 최저를 보면은 일단 4개 합해서 5등급인 메디컬들이 있죠. 이화여대 의대, 성균관 의대, 중앙대 의대약대가 4합 5예요. 4합 6이 아주대 의대랑 이화여대 약대. 그 다음에 이제 고대는 모든 과가 4합 8이야. 4합 8,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3개 영역을 보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3개 합해서 3등급 나와야 되는 게 가천대 의대랑 인하대 의대죠.
뭐 의대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다음에 삼합사가 경희대, 한의대, 문과,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의대, 건국대, 수의대, 경북의대 부분 의대들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합 5짜리들이 성대가 저는 좀 반대하는데 최저가 너무 높아. 삼합 5면은 솔직히 정시로도 갈 만한데 삼합 5에 걸린 게 이제 성대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글로벌 시리즈 트리오가 삼합 5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대 스크랜트 요게 삼합 5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메디컬에서는 약대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요. 삼합 5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대 쓰는 친구들이 의대를 포기하고 약대 가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가 낮은 게 영향이 있는데 뭐 논술에서도 의대보다 한 칸 낮은 최저를 보여주고 있고, 이과에서 역시 성대가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시스템이나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이나 지능형 소프트, 그 다음에 반도체 융합, 에너지 공학 이런 데들이 좀 인기 학과들을 삼합 5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대 나머지 과가 삼합 6이고 중대 논술 일반 전형이 전체적으로 삼합 6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중대 작년도에 정식 컷을 보니까 삼합 7이 3분의 1은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정식 컷보다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삼합 7이 이제 부산대 경영,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이과에서는 가톨릭대 간호학과, 서강대, 한양대 여기가 삼합 7이고요. 그다음 2합 2 과천대, 한의대, 그리고 2합 3 계약학과죠. 경북대 모바일 공학이 2합 3이고 2합 4가 이제 동국대 경찰행정, 외대 서울 캠퍼스, 과천대 클라우드 공학 여기가 2합 4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합 5로 내려가는 게 건대 전체과, 그 다음에 경북대 통상, 경영, 행정, 국어교육, 자유전공 이런 게 2합 5에 해당이 되고,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홍익대가 2합 5에 해당됩니다. 이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합 6이 경북대 나머지 학과들하고 고대 세종 캠퍼스, 국민대, 동덕여대, 외대 용인 캠퍼스, 항공대 이과도 그런 대학들이 유지하고요. 2합 7이 이제 여대 트리오가 여기 있죠. 덕성여대, 성신여대가 2합 7이고 연대 원주 캠퍼스가 역시 2합 7입니다. 한 개만 보는 학교가 한 개 3등급이 넘으면 되는 게 가천대하고 경희대 체육과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369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4등급 한 개가 넘으면 되는 게 홍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거, 저는 논술에는 최저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할 것 같으세요? 왜 논술은 최저가 이렇게 높을까? 저 학교들은 답안지 작성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과야. 글을 잘 써. 근데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수학을 또 너무 못하면, 그러니까 기본은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도 서류를 통해서 얘가 영어는 잘하고 수학은 웬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수업은 들을 만해 이거 확인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경우는 수리 논술이랑 과학 논술을 보긴 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대학 와서 학교 수업을 따라올 정도는 되는지를 이제 논술의 경우는 최저로 확인하는 게 전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미적용한 학교들이 꽤 많이 늘어난 편인데 사실 죽어도 저길 가야 되겠다 그런 대학은 없어.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광운대, 안대, 그 다음에 상명대, 서경대, 서울여대, 수원대, 신안대, 아주대랑 인하대가 들어간 건 다행이죠. 아주인하대가 최저를 보지 않는 거는 다행이고, 중앙대도 창의형은 안 봐요. 저게 새로 신설이 된 건데 어쨌든 안 보는 추세가 좀 적용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논술의 1번의 관문인 넘기 힘든 병. 왜 넘기 힘드냐? 제가 2025년도에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 충족률을 봤더니 고대가 최저를 제일 못 맞춘 거야. 4.8이니까. 22%입니다. 그래서 23,000명이 돼가지고 막
이거 냈다가 다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넘긴 애는 5,000명 선이고요. 중대 삼합육도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시 삼합칠도 꽤 있거든요. 중대 삼합육이 22.3%, 경희대 이합 5인대 24.7%. 여긴 물론 이제 의대가 삼합사잖아요. 약대, 치대, 한의대가 다 삼합사인데 그게 영향을 준 게 있긴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도 너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경희대 충격받은 건 문과 중에 최저 못 맞춘 게 제일 낮은 학과가 9%가 맞췄어. 충격적입니다. 2합 5인데. 외대가 2합 4거든요. 외대는 높잖아요. 문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였고 동국대 2합 5가 29%. 항공대가 2합 6인데 34.7%. 성대 3합 6은 의외로 36%나 맞췄어. 그러니까 성대가 정시 컷도 서강대나 한양대와 달리 국영수가 성적이 골고루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또 성대가 확실히 논술에서도 최저를 높게 맞춘 건 아마 그런 성대 선호도가 일정 정도는 작용한 것 같아요. 숭실대가 51%고 건대가 2합 5인데 60%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제일 높은 건 성신여대였습니다. 2합 7이니까 네. 3, 4면 되잖아. 네, 그래서 네. 61% 정도 맡았거든요. 사실은 자, 논술을 노리는 친구들 입장에서 세 과목을 확실히 자신이 있고 한 과목이 너무 못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3합 6짜리 논술들을 노려보는 걸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최저 넘기면 중대의 경우는 8,000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또 면접 보러 안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 네. 수능 잘 봐서 안 맞아요. 오는 네. 친구들도 있고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차분히 논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형 익히고 나머지 시간에 수능 공부하면서 대비를 하다가 노려볼 수 있다. 그런 걸 좀 잘 기억해야 된다. 수능이 논술에서 의외로 가장 큰 장벽이다.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 연대 과학 논술이 왜 도입됐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문과 논술은 언어 논술과 상경 논술과 약술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논술 쪽은 우리 수능 언어에서 문학, 비문학 나누듯이 이렇게 비문학을 중심으로 내는 학교가 많이 있고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논술인데 문학을 하긴 좀 그렇잖아. 문학이 포함된 학교가 가톨릭대, 건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대, 세종대 이 정도가 문학이 일부 껴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메인은 뭐예요? 비문학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거랑 연관된 작품을 가져다 쓰는 거고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 학교들이 이대, 그다음에 외대 이 두 학교는 뭐 그럴만하지. 그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가 들어간 거 우리가 흔히 수리논술 아니냐고 오해하는 건데 문과도 우리 확통은 확실히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들이 들어간 게 이제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와 통계를 동시에 쓰는 왼수 같은 학교가 연대죠. 그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논술 쪽에서는 건대 인문사회 2하고 그러니까 경제학과가 들어간 데라고 보시면 경희대 사회과학대, 숭실대 경상, 이대 인문 2 여기도 경제가 들어가고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이 파트는 당연히 경제 공부하려면 미적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리 논술이 약간 포함된 거 보시면 돼요. 약수령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국어 수학을 같이 보는 문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어 사회를 보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 하나 정도 보고요. 수학만 보는 문과인데 수학만 보는 이상한 학교가 한국공학대학이야. 좀 공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그다음 이제 이과인데 이과는 일단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수리 논술만 보고 과학을 포함해서 보는 학교가 내가 지금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네. 연대를 여기로 빼야지. 네. 과학 논술을 통합과학의 논술을 보는 게 연대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경희대가 여전히 과학을 보고 있었는데 물화생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야. 본인이 택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2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들이 생물을 보는 학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대 의대가 생원생투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북대가 원 수준에서 물화생지 원을 통합형으로 내는 형태의 과학 논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대 의대, 치대, 수의대는 의학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보는데 과학 논술에서 생원생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대가 올해 이상한 짓을 했죠. 이과인데 언어형 논술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과인데 언어형을 도전해도 돼. 근데 이게 유일하게 성대가 있는 거고. 약수령은 수학은 반드시 들어간다. 과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약수령 하면서 대박난 학교가 국민대였죠. 느닷없이 약수령으로 바꾸는 바람에 애들이 저걸로 아마 그 입학처 회식비가 3년치 나오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엄청나게 진로됐죠. 올해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논술의 틀은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김민주 선생님, 선생님이 이력이 특이해요. 원래 약사인데 나 같으면 그냥 약국이나 할 텐데. 옛날에 제가 유레카 네. 원장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 보면은 과학 논술은 다 통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없는 강사들은 가르칠 수 없어. 그냥 물리 선생님이 물리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생물 선생님이나 지구과학 선생님이 자기 과목을 잘한다고 섞여서 나오는 걸 어떻게? 그리고 그 당시 통합 논술은 요즘하고 맞아요. 수준이 예. 다르잖아요. 완전한 통합에 난이도도 어마어마하고. 그때부터 논술을 해왔기 때문에 또 흐름이나 역사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얘기를 풀어가 보시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세대가 지금 2007년부터 사실 논술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통합이었고, 당시에 정말 보통 그래도 수시라고 한다면 연대 우리가 배치표에 한 두세 칸 높여서 갈 수 있었으니까 정말 저희 강남권 아이들은 다 연대를 원서를 낸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학을 요즘 최근에 안 봐서 그렇지 연대 원서는 다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대 논술이 이제 강남 애들한테 약간 인기가 시들해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수능 한 달 전에 봐. 그러니까 애들이 원서 맞아요. 냈다가 예, 예. 이게 수능 잘 보면 체포돼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논술 갔다 오면 멘탈이 흔들리는 거 맞아요. 아시죠? 예, 자기는 최선을 다했었고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데 제가 애들한테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뭐가 답답하냐면 연대 논술 컷이 대부분 80 중반이잖아. 맞아요. 그것만 넣으면 되는데 이 왼수들이 꼭 100점을 받으려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연대 논술 다 맞는다고 표창장 주는 건 아닌데 그냥 컷만 넘기면 된다. 근데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맞아요. 저희 실제로 수능 수리 4등급 받는 여학생도 연대 화학과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과학은 좀 완전히 풀고 수학은 서술을 좀 집중하는 걸로 답이 좀 안 나오더라도 근데 답안지가 완성도 높으니까 화학과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수능 그때 수리를 4등급 받았어요. 그런 운 좋은 그렇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대가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수능 끝나고 네, 뒤로 옮기거든요. 네. 이게 굉장한 패착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제 수능 자신 있거나 이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지. 맞아요. 예. 패착이었다 생각. 네. 그래서 연세대가 이제 처음에 통합했다가 중간에 이제 과목별로 나눴어요. 나눴을 때 이제 좀 특징이 수를 좀 많이 집중해서 냈었거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학생들이 좀 못 보고 그다음에 수리 위주로 답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답안지 작성을 다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그렇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과학을 또 없앴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수학이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재작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 논술만 보니까 좀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돼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되게 잘 풀어서 뽑아놨는데 과학이 수업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수업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트렌드가 인적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의대도 인적성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소통이 되는가. 그거하고 또 연세대가 이제 가장 처음에 저 논술이 나왔을 때 제가 입학처에 되게 자주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융합형 인재.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연구실 이제 실장님들하고 이렇게 보면은 대학교가 바뀌었어요. 대학교가 그냥 단순히 숙제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풀어서 너가 거기다 다시 뭘 첨가해서 내라. 그리고 무슨 인공지능 썼는지 내라. 이렇게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도 그냥 정체된 게 아니라 변하는 트렌드에 같이 변하다 보니까 애들도 이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무엇보다 문해력이 중요하다. 이게 많이 이제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을 보는데 과학이 아니라 서논술형이라고 해서 약간 서술도 하고 논술도 되고 소통도 되고
이렇게 하는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수능 국어의 비문학을 서술형으로 하는 그쵸. 거 예, 예, 예. 이렇게 이해를 예, 그렇죠. 해도 되겠네요. 일종의. 그래서 연세대가 근데 항상 그 요강에 국어가 들어갔어요. 이과 그 범위에 국어 및 모든 과목을 다 포함한 그 전체 교육 과정 내지 더하기 과학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술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제시문 이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제시문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철학 이런 거를 이제 줘가지고 같이 섞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연결이 되는가 그것까지 같이 보는 거죠. 예. 연대가 사실 논술 최근에 운영하면서 몇 가지 패착이 있었거든요. 일단 최저가 없었어. 예. 수능 한 달 전에 봐. 이 제정신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수리 논술 하나 띡 보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저 선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나 좀 약간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내년에 전면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올해 아마 그런 네. 연습 차원에서의 네. 성격도 있지 않을까. 네. 보이-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학교도 보면은 이제 지금 요거는 작년에 신설됐거든요. 모빌리티 시스템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무전공학부 하면서 얘네들도 이제 인공지능융합대학에 나오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학교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의 경우도 이제 통합형을 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아까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문과임에도 통합형을 보게끔 해가지고 통합이 되는지 그걸 같이 볼 때 과학 재심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과학이 예전처럼 어려운 과목이 많을까, 막 계산이 많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제시문과 과학을 응용해서 답을 쓸 수 있는지. 그냥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거기 포함해서 300자, 500자 글자수를 줘가지고요. 이 요약까지 되게끔 보는 거죠. 사실 요즘 특히 문과 애들은 뭐 원래 글 쓰는 거를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특히 지금 이 고등급 마지막 세대들은 네. 솔직히 내신에서 선원수령도 사실 단답형이 많고 지금 2학년들부터는 서술형이 네. 길게 많잖아요. 네.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수행평가도 재미나이가 해줬을 거 아니야. 맞아요.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장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한 문장이 막 700자씩 돼가지고 시작과 끝이 너무 한 달라져 문장이? 있는 거예요. 네, 한 문장 700자 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호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보시듯이 2008년도에는 통합형 해가지고 물리지각하고 화학생명 해가지고는 물리적 현상과 요번에 뭐 지진 났잖아요. 그럼 지진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을 뭐 화학적으로 해결하고 생물학적으로 미생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통합을 해서 냈어요. 그렇게 냈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약간 수준이 거의 투 수준이라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 통합한 문제를 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 내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이제 다시 물화생지를 해가지고 10년을 본 거죠. 근데 그거는 좋았던 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과목하고 제시문을 같이 낼 수 있으니까 출제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입시의 부담을 키워준다 해가지고 논술을 폐지했다가 폐지해보니 별 다른 게 없더라 싶었는지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부활했는데 이제 바뀐 거는 전체 통합을 하되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얘를 제시문을 가지고 내가 분석하고 비판하고 소통할 것인가 그거를 많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확실하게 이제 네. 그 원투의 네. 통합에서만 나온다. 네. 범위가? 통합에서 통합과학 범위에서. 근데 이제 통합과학이 좀 어머님 잘 모르시는 게 통합과학이 사실 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이제 일단 기존의 통합과학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물화생지 중에서 좀 중요한 파트는 투에 많이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투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는 지금까지 투를 안 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투에 나왔던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많아가지고 역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산이나 단순 계산 이런 건 네. 없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1학년 때 통합과학 한 거 아니야. 네, 그걸 네, 네. 토대로 네. 나 물리투 안 했는데 이런 거에 쫄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물리투 네. 파트가 있더라도 근거는 통합과학에서 다뤘던 네. 거 위주고 네. 서술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계산이 많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변화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작년도 화로 면접
그 연세대 화루 몇 점, 네, 음. 거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화루 활동 우수 전형이 특기생들을 뽑으려고 계산을 많이 냈는데 제시문 아예 과학 철학이라든지 그런 제시문들을 주고 다에 근거해서 다를 비판하시오. 뭐 다에서 의견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 제시문을 갖고 끌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는데 대신 소재가 과학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서 사실상 과학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하면 좋아요. 그 이제 범위의 경우는 통합과 1과 2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대가 올해 바뀌었지만 내년도까지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가는 새로운 통합과 범위를 저희가 올려드렸고요. 실제로는 지금의 1호 개정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통합과 1에서는 지금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라든지 아니면 원소의 주기성,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중요한 화학에서 중요한 파트, 지구과학 중요한 파트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연결해서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통합과 1 그쪽이 많이 나오고 밑에 보면 생명 시스템이 유전이거든요. 유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동과 충돌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소재를 어차피 한 번 보는데 여러 가지 다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면은 사실 좀 해볼 만한 학교죠.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2 새로운 것에서는 산화환원 이쪽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라든지 에너지원 이런 거가 이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소재 면에서는 유리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제시문을 빨리빨리 캐치 못하니까 평소에 좀 공부를 해놓으면 핵심 내용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비문학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논술하면서 언어 점수 오른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뭐 4등급이었는데 계속 비문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 된 학생들도 있고 본인이 이제 자기는 국어 공부 안 했는데 국어 올랐다. 근데 저희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시문을 읽기도 하지만 내가 요약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언어 논리력 사고가 좋아지니까 학생들이 국어 능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세대에서도 원하는 게 대학교에서 이제 소통이 돼야 되고 문해력이 좋아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끔 된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과학 논술이 좀 중요해진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과학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연계열 내지는 통합계열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다 봐야 되는 거고 모집이란 자체는 좀 적어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전에 보기도 하고 과학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또 부담이 돼가지고 안 낼 수 있지만 원서는 다 내긴 하겠죠. 안 갈 수는 있어도. 그래서 원서는 결국은 9월에 다 6장을 내긴 내더라고요. 그리고 최저가 없어서 반수생이나 대학생들이 좀 많이 응시 증가했는데 실제로 저희 지금 먼저 개강한 반에서는 연세대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연세대만 보겠다고 이것만 가지고 서성만 다니는 친구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세대만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과고 졸업한 애들이 이제 연세대 한 번 더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보는 애들이 많고요. 영재고 학생들도 좀 있고. 근데 과고나 영재고 친구들은 합격하게 되면 네네. 솔직히 일반고 학생들이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영재고 학생은 여기도 붙겠지만 뭐 그쵸. 학종으로 다른 데도 붙으면 빠져나갈 확률이 높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원서를 하나 안정권으로 하나 좀 쓰는 것 같아요. 그 영재고 과고 애들이 수시 6장을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 카이스트도 안 들어가지. 지스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더라도 사실은 실제로 입학을 거의 안 하죠. 내봤자 서울대 하나 내고 나머지는 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연대를 내야 되는데 학종은 또 최저가 붙어 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여기 논술은 최저가 일단 없어. 내는 거죠. 내고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생각보다 좀 약간 빈집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연대가 왜 빈집이냐 하면 수능 수학 1등급인 애들은 연대 논술 안 씁니다. 붙으면 어떻게? 맞아요. 체포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한 친구 재수생인데 야 너 저기 연대 논술 써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수학만 잘해. 수학은 확실히 1등급인데 국어가 막 3, 4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하려고 하는데 연대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보다 센 애들이 많이 오는데 야 너보다 센 애는 원서조차 안 낸다. 근데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이 솔직히 수능 전에 보는 게 또 이게 맞아요. 엄청 예, 부담이거든. 맞아요. 원서는 냈는데 안 보러 오는 애들 꽤 돼요. 이게 참 막막하지. 추석 때 이제 특강하면 다 수능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연대가 올해 10월 10일 날 보니까 그때 이제 빠지죠. 애들이 또 다른 데 보고 하니까 안 보려고 하죠. 예. 원서 내고도 안 가기도 하고 그때 되면 애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원서 9월 초에 낼 때 하고 10월 10일하고 또 달라가지고 많이 안 가죠. 예. 어쨌든 많이 보긴 합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수학과 과학을 다 보는 게 일단 융합형 인재를 많이 선발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 문해력하고 소통, 이제 어떻게 이제 통합형 인재가 될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본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수리를 애들이 거의 과마다 실력은 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좀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두 문제고요. 비율도 20%, 80점, 20점. 과학이 20점, 수학이 8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해가지고 네 과목이 모두 묶인 제시문이 나올 수 있고, 예시 문제에서 나온 걸 보면은 약간 문학도, 그러니까 비문학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융합형 제시문을 주는데, 제시문 길이가 예전처럼 길지는 않고 좀 단순하긴 한데요. 3개를 줬어요. 3개를 주고 문제는 2개를 주고요. 지금 문항 성격의 경우에도 단편적인 계산이나 지식보다는 이제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이 제시문을 공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시험장에서 보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빨리 읽어야 되고, 통합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요약되는 그런 걸 보게 되고, 실제로 평가는 원고지에 써가지고, 글자 수에 맞춰가지고 300자하고 500자, 이렇게 거의 1000자에 가까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실제 딱 원고지에 쓰기 때문에 답안지를 딱 보는 순간 얘가 얼마큼 썼는지 금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지를 딱 보는 순간 답안지가 딱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점수가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하기가 너무 좋아요. 채점을 굉장히 좋게 문제를 냈어요. 내고, 그래서 실제로 단순한 어떤 과목의 지식이라든지 계산 뭐 이런 것보다는 융합적 사고력과 응용력하고 문해력, 이제 그리고 한 동시에 빨리 쓰는 능력까지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한 30분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을 보는데 그중에 과학은 한 30분 정도 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본인이 네. 2시간 중에 시간 배분을 알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30분 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때 30분 정도 해야지 빠듯하게 하고 수학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과학에 조금 더 점수를 줘야 된다면 40분 배치하고 나머지 수학 이렇게 해서 과학 먼저 보고 수리 먼저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전에는 과학을 먼저 보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없어졌어요. 그렇지. 그것도 시간 배분하는 것도 융합적 능력이.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순서는 안 주는데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과학을 먼저 봐라. 왜냐면 수학을 보다가 실제로 수학 보다가 과학 제시문 보다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수학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과학 먼저 해결해 놓고 수리를 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 예시 문항이 나왔는데요. 제시문 가에서 보면 이제 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대가 원래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가 이제 이 2027년도에도 그랬지만 2008년도 그때 예시문항도 역시 물이었어요. 물을 가지고 내고, 물이 좋은 게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냈고, 나에서는 이제 에너지 순환 해가지고 이건 지구과학 내용인데 사실 지구과학이 역시 이제 물화생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과학 나왔고, 제시문 다가 이제 피터 글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물을 다루었는가 해가지고는 일종의 역사와 인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시문을 줬어요. 제시문 봤을 때 딱 수능 국어. 그죠?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시문을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처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는 사실 교과서에 관련되기 때문에 보는 순간 금방 볼 수가 있는데 다는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야 되고, 특히 가나의 경우도 근데 이게 학생들이 딱 보는 순간 나 아는 거야 하고는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되게 키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키워드 딱딱 표시하고 얘가 뭘 물어봤고 어떤 거 하는지 내용을 빨리 캐치하고 바로 가야지 원하는 답을 쓸 때 타임 어택이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 대비 해가지고 쓰고 키워드 쓰고,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란 게 주어진 기준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되게 막 글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도 뭐 이론을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내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논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연세대나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에 많이 오거든요. 오면은 자기가 뭐 일반 생물학 했는데 뭐 일반학 했는데 막 그거를 이제 아무 상관없네.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혀 답에 상관이 없으니까 합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논제를 가지고 해라. 그 안에서 풀어야지 네가 아는 걸 쓴다고 해서 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은 선생님들도 약간 착각하셔서 더 많이 쓰면 좋다고. 근데 문제는 채점하는 분들이 그걸 몰라요. 채점하는 분들이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 내에 있는 거를 쓸 수 있어야 돼서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번이 그 나에서 설명하는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물의 역할을 제시문 가의 내용 갖고 쓰는 건데 에너지 전달의 관점이니까 에너지가 흡수됐는지 방출됐는지 이걸 300자 내로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적어도 문장이 한 6문장은 돼야지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저거 6문장 쓰는 학생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간 안에 써야 한 되고. 줄 쓰면 다 쓰겠네. 네, 그러기도 애들 하고, 입장에서. 예, 그리고 뭐 치고는 뭐 몇만 쓰다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빨리빨리 개요를 쓰고 요약해서 딱 써야 되는데 막 쓰다 보면 칸이 넘어가거나 모자라거나 해서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사실 답안지를 300자를 잘 채우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1번은 좀 약간 이론 위주로 물어봤다면 2번은 그 제시문 나에 기술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전달과 자연순환 체계 관점에서 제시문 다 언급된 두 번째 물의 시대에 행해진 대규모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통제의 부작용 해가지고는 연세대가 항상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항상 물리는 예를 들어서 뭐 압력, 온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화학은 뭐 포집을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적 문제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부작용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 통제가 뭔지도 알아야 하고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길 건지를 예를 들어 줘야 되니까 그거를 일단 한 문단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하고는 세 번째 물의 시대 에서는 생태계 유지하기 위한 물 관리 방안이니까 요거 두 가지를 문단을 나눠 가지고 500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되도록이면 첫 문장에 첫인상이 팍 박혀야 되기 때문에 쓰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이게 답안이 좀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대체로 의견들은 쉽다라고 말했는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실제 난이도는 실제는 좀 더 어려워질 거라서 요거 말고 좀 더 난이도 높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고요. 이제 해설은 학교에서 자세히 나와서 제가 그냥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연세대는 그래서 단순히 과목을 이렇게 지식을 물어본다거나 추리처럼 답을 낸다거나 한다기보다는요, 융합적이고 사고력을 보고 문해력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 의견을 전달하고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까지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래 인재에서 연세대 학생이나 뭐 다른 학생들이 이 앞으로의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융합형 인재가 될 것인지를 선발하기 위한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답안지 딱 봤을 때 원고지가 정갈하게 딱 채워져 있으면 첫인상부터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경희대 논술 준비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트랙이네. 예, 예, 다르죠. 경희대는 완전히 그냥 과목별 그쵸. 시험이죠. 과목별 시험이고 그 원투 딱 분리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두 세트면은 원투 딱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는 완전 다르게 돼가지고 이제 약간 문과 시험이에요. 예. 앞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면접에서 보던 유형을 글로 그죠. 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근데 이제 면접의 스타일이 바뀐 게 그 면접도 그 재작년에는 계산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대 화루 면접을 제가 진행했는데 그 유형들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시문이 거의 패러다임 나오고 과학인데도 그런 식으로 철학 문제를 많이 묶어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평소에 내가 과학문서를 공부하던 그 기출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이제 다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연세대가 좋아하는 주제가 몇 가지로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묶어서 연습을 하면 또 충분히 단시간에 가능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 논술 잘 보려면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가
기출이 없습니다. 기출이 없고, 이제 다 새로운 문제를 예측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찾는다거나가 어렵고, 또 그동안의 연세대 과거의 기출을 다시 다 꺼내서 요약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제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혼자서 지금 다 찾아서 하기에는 너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이제 여름방학 때 같이 대비를 하는 게 좋고요. 시간도 내가 뭐, 이렇게 제시문 모아서 문제를 예측해가지고 답안지까지 쓴다 하면은 사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또 자기가 수준에 맞는지 알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실제 같이 써보게 되면은 답안지 좀 비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이 정도 썼네, 얘는 이렇게 썼네 해서는 비교가 되니까 이 학생들이 의외로 이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제시문 이해력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과목에 적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여름방학 때 준비하면 좋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사고력 중심을 보다 보니까 제시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분석을 하고 요약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문제풀이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실제 해보고 풀어보고 써보고 그리고 첨삭해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 가능하다면 비교도 가능하다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타임을 딱 줘가지고 그 안에서 풀고 복습하고 이제 다시 써보기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연대가 참신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름방학이다 그러면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네네. 효율적으로 하려면 네. 제가 보기엔 일단 이 유형 자체가 뭔지 모르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유형이 이렇게 됐다는 걸 인지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수능 국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네네. 되고 하니까 특히 이제 국어 잘하는 친구들 우리가 네네. 그동안은 막 이과논술 그러면 수능 수학이 몇 등급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했는데 뭐 비문학 쪽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네. 충분히 뭐 한 20점 따고 들어갈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좋은 게 그렇게 많은 이론 공부 필요 없어요.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제시문 분석을 잘하면 이 연습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수능 국어의 특징이 그거잖아. 예, 예. 그 안에 있는 걸로 해결이 가능한 뭐 그 맞아요. 컨셉이니까. 네네. 원래 연대가 그게 유명했는데 예시문항이 너무 어려워. 맞아요. 그 애들이 예. 그거 보고 난 죽어 나네 이러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네. 쉽게 근데 느껴지죠? 이게 예시문학이 쉬워요. 그 실전은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연세대가 근데 약간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국어도 왜 시를 갖고 낸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천리 이래가지고 그 시를 가지고 그 천리의 의미를 이제 순환의 관점에서 과학의 순환의 관점을 비교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비유를 좋아하는 학교라서 제시문을 그렇게 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지만 실제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20점이란 점수가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니니까 수학을 뭐 한 60점 받고 과학을 한 15점 받으면 벌써 75점을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해볼만 한 거죠. 예. 그리고 수능 전에 보니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연세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해보면 승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고1, 고2, 중3도 있으니까 고2들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이 포맷으로 갈 거잖아요. 예, 근데 내년은 아까 보듯이 공통과 1과 2가 다 있는 거죠. 다 보는 거고 대신 최저가 있고 수능 후에 보고. 예, 그래서 이제 형식은 달라지겠죠. 바뀌지만 내용은 같아. 그래서 확실히 수능 준비하면서 네, 원래 네. 지금 얘네들은 고2들은 끝까지 과학을 통합만 보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걸 하면서 글쓰기 해보고 하면 국어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연대가 이건 잘 풀어낸 게 아닌가 싶은. 근데 올해 학생들이 조금 그런 게 이제 수능을 통합을 안 하다 보니까 수능 각 과목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고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통합과학 때 뭐 배웠는지 잊어버렸다고 그렇죠. 저한테 교과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고나 과거 친구들한테는 이거 과학이라고 하기 좀 네, 그렇죠. 너무 쉬운 본인들이 과학인데도 배웠던 불구하고 뭐 배웠는지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과학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긴 해요. 예. 어쨌든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블로그들 찾아서 검색하셔서 러브논술 네, 러브논술이고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검색하셔서 네, 질문하시고요. 네, 네. 저는 하여튼 마지막이잖아요. 내년에 입시도 바뀌고 저는 네, 논술 과감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
안 나온 내신 성적 붙들고 어디까지 낮췄을 건지 고민하지 말고 학종도 성적 순이잖아요. 안 되는 거 자꾸 된다는 환상을 갖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1시간이라도 공부를 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그거를 좀 찾아서 하시는 게 현명한 고3 생활의 마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논술 간략히 정리해보고 이제 네. 논술도 제가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 편도 좀 다뤄보고 인문 논술도 해볼 텐데 어쨌거나 우리 김민조 선생님이 처음 오셨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모시면은 지금 중3들 네. 고등학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있잖아요. 네, 네. 통합과학을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다음에 중학생들이 선행학습할 때 어느 순서로 테크트리를 어떻게 탈 건지 이런 네, 데 네, 대한 네. 혼란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고2들이 이번에 과학 옛날 원에 해당되는 네, 네. 거 내신이 되게 쉬운 학교도 많았고 아예 패스한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비춰보면 통합은 고1 내신이기도 하고 수능 과목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연대 꼴을 보니까 지금 연대 논술도 네. 그대로 연결이 돼서 과학을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정리를 네, 해서 네. 한번 네.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네. 멀리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여러분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